아이가 책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이게 뭔가 궁금해. 고래의 종류에 대해서 상어의 종류, 뭐 가재, 말미잘 아니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나라와 마미살롱이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육아정보입니다. 네, 엄마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를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쵸. 네, 책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려면 아이가 책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흥미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책이 재밌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 책이 재밌으려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엄마가 잘 골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전집을 주로 드리고 전집에 의지를 하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전집은 약간 수준이 들쭉날쭉한 경우도 많고 애의 취향이 좀 생겨요. 맞아. 그리고 그리고 전집이 좀 커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 근데 저희 딸은 이제 4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전집에서 골라오는 비중이 더 커요. 근데 전집에서도 이제 선호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단편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 더 고민하는 그 시기가 한 4살, 5살쯤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전집에는 꼭 재미없는 책들이 껴있다. 껴있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찾아주기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에 따라 찾아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기별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공룡이면 공룡, 화산이면 화산, 뭐 어떤 일정한 캐릭터면 캐릭터 이렇게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에 따라서 책들을 골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룡을 좋아하는 시기에는 공룡 지식책뿐만 아니라 창작책들도 공룡을 소재로 한 거, 공룡이 주인공인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맞아요. 저희 딸도 공룡을 매우 좋아해서 공룡 인성동화, 공룡 유치원, 공룡 대바리 이런 것도 드리고 뭐 2살 때는 탈거, 이제 공주 뭐 이렇게 계속 좋아하는 소재가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제가 저번 촬영 때는 저희 딸이 아직 똥, 방구, 소 이런 거에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컸어요.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이 요즘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놀라. 그래서 진짜 고래의 종류에 대해서 상어의 종류, 뭐 가재, 말미잘 이런 거 지식책뿐만 아니라 관련된 창작을 찾아보는 걸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바다생물 주인공의 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캐릭터도 많고요. 그쵸. 확실히 좋아하는 소재만 나와도 그 책에 대한 흥미나 관심도가 올라가고요. 책을 재밌게 읽더라고요. 일상이랑 연결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추석에 대해서 배웠다면 집에 와서도 엄마랑 약간 추석, 송편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읽어보는 거죠. 맞아요. 날씨도 이제 가을 되니까 낙엽 지고 뭐 겨울 되면 눈이 내리잖아요. 이런 것도 뭔가 생활에 맞춰서 하니까 훨씬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책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책을 쓴 작가가 쓴 다른 그림책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이들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이 있거든요. 뭐 앤서니 브라운이라든가 에릭 칼이라든가 우리나라에는 또 백희나 작가님이 계시죠. 저희 딸도 에리카를 매우 좋아해서 맞아. 저는 에리카를 책을 사모으느라고 중고로 절판된 전집도 구해서 사기도 하고요. 덕분에 네. 저도 많이 빌려 읽었잖아요. 에리카 원서도 많이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작가뿐 아니라 그 시리즈를 딱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그 개구쟁이 특공대 그게 아무래도 좀 가볍고 유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시리즈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뭐 고녀석 맛있겠다. 맞아, 그렇죠. 그것도 공룡 되게 시리즈도 많이 있고. 샀어.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좋아할 것 같고. 맞아. 우리 아이도 개구쟁이 특공대도 좋아했고 고녀석 맛있겠다도 좋아했고 지금은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를 또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나 시리즈를 따라가시면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나라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희나 작가의 작품들 아이들 네. 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가들을 찾아서 검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아직 오프라인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 나라 영상에서는 선공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리즈를 살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아이들 나라에서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또 엄마가 선호하는 장르나 취향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면은 아이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샀지만 아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그런 그런 일이 상태를 없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맞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굳이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나라로만 노출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베키나 작가를 좋아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같은 작가의 책들을 많이 샀는데 버들도령은 안 샀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 나라에 있어서 아이들 나라로만 노출을 했어요. 근데 사실 다 모으기가 좀 애매하지. 힘들어. 아니 금전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 이제 다 중고로 살 수도 없고. 근데 맞아요. 특히나 유난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딸은 꽁꽁꽁 피자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거 정도는 사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자꾸 트는 영상에는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나라의 꽁꽁꽁 시리즈도 다 있어. 맞아. 세 개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유교전이나 도서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유교전에 가시면 출판사별로 부스가 있어서 그 출판사별로 책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소재를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온라인 서점도 요즘에는 책을 한 장, 두 장 정도 앞장은 열어볼 수 있게 되어 미리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요.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가는데 그때마다 도서 검색대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같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도서관에 가면은 일단 엄마의 중심적으로 골라야 되는데 유교전 같은 경우에 가면은 가서 이 책이 왜 좋은지 또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좋은지 이런 전문가들의 설명이 또 따라오잖아요. 맞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경쟁 업체랑도 맞아요. 설명을 해줘. 네, 우리는 뭐가 더 좋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대놓고 잡기에 해주시더라고요. 좀 실패 확률을 줄이기에는 유교전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별로 또 그림책이 느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작가들도 있고 책을 미리 보고 구매를 하시면 그림이 예쁘고 또 글밥이 적당해도 개연성이 좀 너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또 아이들이 그럴 수 안 있단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리 책을 열어보고 구매를 하시면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해서 더 좋은 책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을 골라보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책을 고르면 그 책을 읽을 때 더 재밌어하고 또 열심히 읽거든요. 저도 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아이랑 책을 골라왔는데 아이가 골라온 책이 코타치, 뭐 네. 파리 뭐 다 이런 다시? 거야. 나 좋아하는 소재들. 왜 다시 괴물 이제 네. 이런 네. 거거든. 근데 어제 10권 빌려왔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10권 다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골라온 것들이. 책, 자기가 골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열심히 잘 봐요. 네, 뭐 오프라인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어디 책을 빌리러 가서도 그렇지만 사실 아이들 나라 어플 안에서도 아이들이 고른 거에 대해서 더 끝까지 같이 읽으려는 약간 집중도나 흥미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른 게 아무래도 더 재밌나 봐요. 스스로의 기준들이 있으니까 같은 맞아. 말대로. 그 책 표지를 보고 본인이 이게 뭔가 궁금해라고 궁금하지. 하는 걸 고르기도 하고 저희 아이가 버들도령을 골랐을 때는 베키나 작가의 그림체는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약간 익숙했던 거야 본인이. 어.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한번 고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간과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의 수준 그리고 글밥이 맞는 책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네, 아이들의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책도 아이들이 이해도가 더 떨어지면서 흥미도가 떨어지지만 너무 쉬운 책도 아이가 흥미가 전혀 없어해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좀 쉬운 책이 있는데 그림이 멋져서 보여주고 싶잖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지거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글밥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어려운 책은 또 아니에요. 뭔가 그 개연성이나 어휘력은 우리 엄마가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좀 적정한 걸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뭔가 수준에 비해서 어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적절히 생략해서 읽어주는 엄마 아빠의 센스도 또 필요하겠죠. 모르는 어휘는 그 책에 건너뛰고.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해요. 만약에 모르는 어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읽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운 어휘를 쉬운 어휘로 바꿔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무작정 우리 아이는 왜 책을 안 좋아하지? 하고 불평하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이에게 재밌는 책을 선물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